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참 이번 주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주 초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소식에 국제유가도 빠르게 진정세를 찾아갔고 떠났던 외국인 자금도 다시 돌아오면서 그토록 바랐던 수남의 장세가 이어졌죠. 하지만 단 3일뿐이었습니다. 이 FOMC 워시 의장의 파워는 생각보다 거셌는데요. 사실 시장은 이번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연준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워시 의장은 금리 경로의 안내판이었던 포워드 가이던스를 축소하고 또 이제 성명서도 극도로 간결해졌고요. 대차대조표 TF를 꾸려 유동성 공급보다는 금리 정책으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힌트를 얻지 못한 채 그야말로 안개 속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렇게 미래의 안개가 짙어지자 당장 타격을 입은 건 미래 가치가 정말 중요한 바이오주와 로봇주, 제약 등이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뭉칫돈들은 결국 지금 당장 실적을 찍어내고 있고 또 쇼티지로 확실한 공급이 예상되는 AI와 반도체로 매수가 쏠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제 우리 코스피 9,000피겠죠. 일주일 만에 7,700에서 9,000피까지 정말 경이로운 랠리가 펼쳐졌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앞다투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아슬아슬하게 천선의 줄타기를 하고 있고 어제 코스피에서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7배가 많다는 점은 정말 좀 한편으로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미국에서도 역시 반도체와 AI 섹터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종목만 오르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강해진 시장 속에서 세력들의 지문을 읽고 그 길목을 알려주시는 30력 세력 차트의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간밤 미국 증시 상황과 또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릴 캐스터 안신영입니다. 반도체가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동결보다도 기술주 섹터에 더 크게 반응했는데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차익 실현에 밀렸던 종목들이 하루 만에 주도주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넘게 급등하면서 기술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오늘장 3대 지수 일제히 상승불 켜냈습니다. 다우존스는 0.14% 오른 51,564선에 나스닥은 2% 가까이 급등 마감했고요. S&P 500은 1.08% 오른 7,500선에 안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로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요. 이 소식에 3대 지수 어제와는 완전히 상반된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은 어제장과 달리 1위부터 5위까지 상승 마감에 성공합니다. 오늘장은 엔비디아가 분위기를 바꿨는데요. 엔비디아는 유럽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 속에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과 손을 잡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업 확장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알파벳과 아마존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알파벳은 기술주 전반에 강세에 힘입어 1% 넘게 뛰었고요. 아마존은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의 외부 판매 추진 소식 속에 3% 가까이 올랐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대항마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반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애플의 경우 0.7% 소폭 올랐는데요. 애플의 팀쿡 CEO가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 칩의 가격 급등으로 아이폰의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다라는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아이폰 18 시리즈는 9월에 존 터너스 차기 CEO의 취임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상승권 지켜내면서 시장 상승 흐름에는 동참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 오늘 눈에 띈 종목은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이었는데요. 브로드컴은 5% 가까이 급등했고 마이크론은 무려 9%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과 손을 잡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낙수 효과 기대감으로 반도체주 전반이 상승하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3.56% 밀렸습니다. 장중 6% 넘게 떨어져서 크게 미끄러지기도 했는데요. 상장 이후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올랐습니다만 전문가들의 경고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AI 투자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고요. 투자자들은 이를 따져보면서 상승분 일부 반납했습니다. 테슬라와 메타 역시 상승 마감에는 성공했지만 오늘 시장의 무게중심은 명확하게 반도체주 쪽에 쏠렸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WTI는 0.21% 내린 75달러 선에 브렌트 역시 0.23% 내린 79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역의 휴전을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벤스 부통령은 하루 1,25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이어지고 있어서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금은 가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안전자산은 크게 흔들린 모습이죠. 금선물은 3% 넘게 빠진 4,245선에 안착했고요. 은선물 역시 6% 넘게 빠졌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진정되면서 안전자산에 머물던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AI 열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AI를 만드는 기업보다 움직이는 기업들에 더 주목이 받았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시장의 주인공이 된 하루였지만 시장의 시선은 다시 물가와 금리로 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전해드릴 캐스터 조민영입니다. FOMC의 금리 결정과 또 매파적인 통화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은 끄떡 없었습니다. 반도체 위주의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9,000선을 넘어선 채 시장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을 흔들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세 가지 체크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었습니다. 18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9,106.07포인트까지 오르며 9,000선은 물론 9,100선까지 돌파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도 7,4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 전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의 매수세였는데요. 특히 간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FOMC가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는데도 이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와 반도체 대형주, 전자장비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시장 전반이 고르게 오른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날 상승 종목은 109개에 그친 반면 하락 종목이 791개에 달하면서 주도주 쏠림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장 과열을 우려하면서도 탄탄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된 만큼 코스피 1만 포인트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출범입니다. 한미전력투자공사가 어제 6월 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곳은 전략적인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기구인데요. 앞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총괄하게 됩니다. 이번 출범은 한미 양국의 산업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투자 분야도 조선과 에너지 같은 전통적인 전략 산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AI와 양자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기구가 한미 전략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미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양국 간 산업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애플과 인텔의 반도체 생산 협력 구상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애플이 인텔과 협력해서 미국 내에서 칩을 설계하고 또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애플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대만 TSMC에 강하게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AI 칩 수요 급증에 따른 생산 병목에 더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애플과 인텔의 양사의 공식 확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협력이 성사될 경우에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는 물론 인텔의 파운드리 산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까지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조민영이었습니다.